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다른 공간 속에 머문다. 그 공간은 집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카페의 테이블 앞이거나 도서관 의자 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은 어디일까? 바로 집이다. 따라서 집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공간을 돌아보는 일이고 나와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가꾸는 일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짐을 정돈하는 일이 아니다. 방치한 공간을 보살피고 죽어있던 공간을 살려 우리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여정이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희숙 지음, 포레스트북스 출판사의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과 삶에 관한 이야기, 잘 되는 집들의 비밀입니다. 정희숙 작가는 공간미학 대표이자 한국정리 컨설팅 협회장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40살이 되어서 정리 분야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의 번역서를 읽으며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한국형 정리법을 세우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5천여 가구 이상 컨설팅을 진행하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방송 출연과 대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강연을 매년 수십 차례 이어나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리 멘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고 수납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사는 공간을 더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활용하도록 돕는 공간 컨설턴트로 거듭난 그녀는 집을 정리하는 일이 우리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변화시키는지 수없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다양한 공간 활용법을 모아서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정리가 재능이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정리의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고. 다만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또 좋아하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간혹 투자에 관심도 없고 부동산 정보에 무지하고 저축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연봉을 높이는 법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돈을 좋아할지 몰라도 돈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정성을 기울일 때 그도 똑같이 나에게 진심을 보이는 것처럼 정리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정신과 영혼을 위한 일임을 깨닫고 실천해 나간다면 일상이 변화되고 부와 운이 따르는 공간이 나를 더욱 창조적이고 창의성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보며 삶이 윤택해지는 경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집에 가는 일이 많았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멋지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끄는 집도 있었고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집도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집을 정리하고 있었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전문가에게 집 정리를 부탁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손에 꼽고 싶은 점은 정돈과 조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집안의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집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무작정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며 정리된 환경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생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런 습관은 아마존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인 능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2번째는 의외로 단순함을 존중하고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는 것을 선호했다. 물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집에 대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다.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집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것이다. 3번째는 물건이 적은 대신 가치 있는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룬다는 점이다. 필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 특히 성공적인 이벤트와 관련된 기념품 등을 소중히 보관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현실적인 이유는 그만큼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공간을 넘어설 만큼 물건이 많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부자들은 공간에 맞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인 피로를 피하고 있었다. 4번째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집의 크기가 크든 작든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적절히 배치하는 공간 활용법을 묻는 일이 많았다. 일을 할 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자유로운 움직임과 집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장소라는 점이다. 중요한 문서들은 분류해서 보관하고 재물과 재산에 관한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관하며 비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미리 예방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할 때 정돈, 조직, 미니멀리즘, 가치 있는 물건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했다. 집을 정리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더욱 효율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은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셈이다.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들은 공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들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는데 집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특별한 공간으로 여겼다. 그래서인지
그림이나 조각 등 가치 있는 예술품이나 컬렉션을 집에 두는 것을 선호했다. 예술적인 감각을 살리는 한편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집에 들어서면 그들의 공간에 대한 철학이 바로 느껴졌다. 물건들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언젠가 서재 책상 위에 작은 화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화병은 심플하지만 품격 있고 아름다웠다. 그 자체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무심코 놓인 화병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소품 하나도 세심하게 선택해서 책상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살려낸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명품이나 예술품을 단순한 자기 만족이나 자랑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작품들을 집안의 특별한 장식으로 활용했다. 집안의 예술작품들은 그들의 취향과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집에서도 언제든 예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가진 돈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듯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과도한 물건으로부터 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인상마저 풍겼다. 그들은 공간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은 의미가 있었다. 물건마다 삶의 인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집에 두게 된 것이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은퇴한 분은 20년 가까이 써온 책상을 여전히 아끼면서 쓰고 있었다.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산 물건이라고 했다. 관리를 잘하면서 쓴 흔적이 그대로 보였다. 이 책상을 아들놈이 탐내고 있는데 어림없지. 내가 10년은 더 쓸 거니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책상을 어루만졌다. 일하는 동안 이 책상 위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을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남모를 한숨과 고민을 토로했을까? 물건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의 책상은 그의 영광과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았다. 이들은 값비싼 물건을 척척 소비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물건들을 선택하고 소유하기를 선호했다. 또한 물건들을 감상하며 즐기기 위한 공간도 잊지 않았다. 각 물건들은 어지러움이나 혼돈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작은 컬렉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이 집 정리를 단순한 작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집 정리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정리라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이들의 집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었다. 각 공간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고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그들의 집은 단순히 큰 돈을 써서 꾸민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다.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공간이었다. 이들의 공간 정리는 그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공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품격과 섬세함으로 가득한 시간일 터였다.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빛이었다. 그들은 자연광과 조명이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자연광은 활력을 불어넣고 조명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광과 조명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집안의 조명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조도를 제어하고 절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편안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했다. 공간의 빛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사물을 밝게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빛은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대화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절한 조명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빛, 적당한 온도, 상쾌한 공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집은 가족들과의 모임과 대화를 위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집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하고 꾸미는데 정확한 계획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리와 체계화는 물론 자연광과 조명의 영향, 화목한 가정 분위기와 소통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이 집을 정리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집을 물건의 집합소가 아니라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의 환경과 인테리어, 물건의 정리 방법 등을 바꿔서 우리 집을 성공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하긴 어려울지라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집의 모든 것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하나씩 찾아서 실행해보자. 구체적인 정리를 하기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조감도를 그려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물건을 이동하는 일로 끝내지 않고 공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 우선 집안의 흐름을 조성하는 일이다. 물건이나 가구 배치에 신경을 써서 내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문 뒤에 책장이나 물건을 두어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되도록 문 주변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좋다. 시원하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문의 통로를 만들어주자. 창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가리고 있다면 치우자. 필요 없는 물건이 꼭 필요한 행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음이 활기찰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공간에도 기운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볼 때 남향을 선택하는데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환기가 잘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집은 집만 치워줘도 살아난다. 공포영화에 흔히 나오는 귀신 들린 집을 생각해보자. 음침하고 어둡고 오래된 짐이 쌓여있지 않던가. 지하실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살뜰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은 흔적은커녕 을씨년스럽고 방치된 공간이 집안 여기저기에 있다. 실제로 부자들은 새 집을 보러 다닐 때 옆집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거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은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밝은 분위기에서 지내면 기분이 좋아지고 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우울감을 느낄 때면 무의식적으로 커튼을 치고 집을 어둡게 하지 않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창문과 문을 열어 공간의 흐름이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보자. 두 번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음악과 조명은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악을 선택하고 조명을 활용하여 실내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동안 내가 방문했던 부자들의 집에는 언제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악과 조명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조명은 한두 개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최근 조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조명기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 테이블 위에 센스 있게 놓아둔 작은 조명 하나가 집을 한결 포근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색상의 선택이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특히 이 부분을 고민해보자. 꼭 벽지와 바닥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 어떤 색상의 가구가 주로 많은지, 소품이나 수납 도구들의 색상은 통일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자. 물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집 전체가 어지러워 보일 때가 있다. 색깔이 중구난방 제각각이어서 톤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이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배경색을 정하고 포인트 색을 결정한다. 배경은 되도록 활기차고 밝은 색상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무채색은 차분하게 하지만 기운을 상승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색상의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배경으로 좋아하는 색으로 한두 군데 포인트를 주자. 이 세 가지는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이다. 물건을 정리해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없으면 어수선해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 집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은 물건만 정리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간을 정리해야 한다.